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잼버리 파행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농촌 지역에 추진됐던 골재 채취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2년 가까이 사투를 벌여온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창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변경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잼버리 파행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등 물류체계 구축 비용입니다. 하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요청액의 30% 이상인 2,90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5,4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전북 현안사업 관련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예양본부와 종교단체,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등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철저히 밝히되 지금부터 벌써 딱 지목해놓고 전북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SOC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거가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고 우리 도민들도 이런 때일수록 도민들이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새만금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도의회 의원들은 전원이 참여한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치권이 정쟁 대신에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만금을 빨리 매립을 마무리 짓고 산업단지나 공항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안착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잼버리 하는 과정하고 이 SOC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와 SOC 사업을 연결해서 지금 진행이 거의 되지도 않고 있는 사업들까지 다 올스톱을 시키고 있어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이른바 전북 책임 논의, 새만금 SOC 등 전북 현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전북 현안 사업 추진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의 한 농촌 지역에 추진됐던 골재 채취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앞서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2년 가까이 사투를 벌여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방송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어서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 바로 정읍 상두산 일대인데요. 저희 전북방송은 앞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주민 피해 민원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대책조항 삭제하고 100% 주민 동의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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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구도 채 안 되는 면단 위에서 주민 스스로 환경연대를 꾸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7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옹동면은 과거 1997년부터 25년 넘게 진행되어 온 상두산 일대 5개의 석산과 폐기물 처리업체 악취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콜제 채취 업체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반론을 펼쳐온 지도 1년 8개월.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의 결말은 정읍시와 주민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민 편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온 정읍시와 농촌 주민의 환경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재판 과정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민들은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자체적으로 변호사까지 임명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불허 사유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근거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교통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오염도 예측 조사를 요구하게 된 거고 다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원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와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정읍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임하는 재판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우려했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됐으면 쓰겠어요. 시장이 누구든지 간에. 정읍시는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환경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는 농촌 주민들. 이제 막 산 하나를 넘은 주민들은 또 다른 석산 개발업체와의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도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정성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방사능 검사 장비도 확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는 안심관리마을을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할인 판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전북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친환경쌀 60% 이상 사용,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 더 강화된 식재료 검수 확인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창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거리 운행 요금은 134m당 163원, 시간 운임은 32초당 163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변경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창군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됐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더 편리한 운행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는 남동생을 학대한 친누나와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친누나와 공범 등 4명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식 수술을 받아도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덩달아 벌까지의 극성이라고 합니다.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3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나무 판자를 걷어내자 폐비닐 속 벌집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보호장구를 쓴 채 벌집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활동이 왕성해진 데다 8월 산란기까지 겹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의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200여 건 수준이던 강원 지역 벌집 제거 소방 출동 건수는 6월에는 600여 건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4,800여 건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화천 붕어섬 진입교량 아래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다리 아래로 농구공만한 벌집이 보이실 텐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는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3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가 벌 활동이 왕성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추석 명절도 있어가지고 벌 쏘임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벌집을 건들거나 그랬을 때 벌에 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은 머리 같은 부위를 이제 보호하면서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5,500건가량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80%가량인 4,400건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 쏘임 사고로 인해 매년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으로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의 기류가 강경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에 맞서 플랜 B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플랜 B는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전북 책임론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 민주당 등 전북 지역 밖 세력의 총력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북 책임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홍보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 차원의 지원 등 전북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를 찾아 여당의 전북 책임론과 정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대를 거쳐 20년 넘게 대물림된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식당은 백숙부터 순두부, 한정식, 곰탕과 같은 향토성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총 8곳이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대물림 식당에 인증 표시판을 부착하고 누리집과 지역 맛집 책자 등의 식당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물림 인증을 계기로 해서 저희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손맛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으로 순창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농악과 각종 공연을 볼 수 있는 제18회 고창굿 한마당이 고창군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축제 당산 만들기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공연, 풍장굿, 부산 무형문화재인 동네 지신밟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벽골제와 금산사 등을 돌며 한국 문화 체험과 관광을 즐겼습니다.